안녕하십니까. 종합식단마기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번안합시 장중주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28수의 하나인 자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음가를, 조선시대 음가를 찾아보면은 이 자류주석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지읒자 밑에 점으로 되어 있는 자와 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가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화문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자로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 해당되는 서화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준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이 서화문자를 이제 한자로 이렇게 음가를 표기를 해 준 것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음가를 표기를 해 준 것이고, 한자의 그 음을, 해당되는 그 음을 서화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교한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안합시 장중주의 많은 판본들을 보면은 판본들이 훼손된 판본도 많고 또 판본이 흑백판이다 보니까 글자를 상당히 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최신의 기술로 칼라판으로 자료가 공개가 된다 치면은 글자를 알아보기가 쉬운데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있는 판본을 좀 골라서 좀 이 어떤 판본에 따라서 깨끗한 부분도 있고 또 좀 알아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지고 있던 판본 중에 이 글자가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글자가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데다가 글자가 좀 번짐 상태도 심해서 글자를 좀 알아보기 어려운데 이 부분만 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부수를 찾아보고 이 많은 판본들을 보던 중에 그나마 깨끗한 판본을 보니 글자가 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고 비슷한 글자에 이제 부수를 찾다 보니까 이 부수를 찾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서화문자는 이렇게 왼쪽의 부분이 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부수를 이렇게 써보면은 이렇게 일획이 됩니다. 일획과 2획, 3획, 이렇게 4획, 5획, 6획이 되는 글자입니다. 복잡하게 보여도 6획의 이 글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 6획에서 이 글자를 찾아서 이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를 찾아서 또 여기에서 이제 이 부수로 되는 또 글자들의 또 획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획수를 찾다 보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좀 번짐도 심하고 글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알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10획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좀 희미하긴 해도 또 부수의 또 원리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현대의 그런 필체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또 그걸 참고하다 보면은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글자는 이제 문자표에서 보면은 730번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가가 이제 마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실제 음가는 무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밝힌 음가를 보면은 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수는 이렇게 이제 서화문자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잘 보면은 왼쪽의 부분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윗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윗부분이 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부수를 찾아서 글자를 써보면은 충분히 쉽게 글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 문자표에서 보면은 109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음가가 이렇게 기에 가깝게 이제 음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가로는 0이지만 이제 실제 음가는 이렇게 음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자와 이 취의 음가는 이렇게 서문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글자가 이제 굉장히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데다가 이 부분이 이제 붙어 있고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글자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게 부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부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자를 찾아보니 이렇게 이제 모양에 가까운, 이 모양에 가까운 것이라 동그라미가 아니고 이 표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 사익의 부수에서 글자를 찾으니 글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5084번에서 글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음가는 이렇게 취에 가까운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가랑 또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취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수의 글자는 이제 음가가 이렇게 서음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글자가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를 찾아서 글자를 써 보면은 글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문자표에서 보면은 586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가가 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 서문자가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합니다만은 이제 이 대륙이라든지 일본, 러시아의 학문을 보면은 이 서아의 문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자 연구가 좀 빈약한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부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많은 학자들이 그만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후학으로서는 굉장히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쉽게 이렇게 서문자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